이 과거 사건 5건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사전 조사를 해보자라고 재조명되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중에 하나는 아마 대통령이 따로 지적한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가장 한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 일명 낙동강변 살인 사건,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1990년도에 발생한 건데요. 낙동강변에서 2인조 2명이서 한 여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경찰의 어떤 고문을 받아가지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하고 법원,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게 살인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변호를 맡았던 분이 문재인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였죠. 이 사건을 무죄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작년에 변호사를 35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살해범이 아니다. 라는 지금도 확신을 갖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무려 21년을 다 복역을 마쳤더라고요. 맞습니다. 21년이나 복역을 하고 마쳤는데 사실은 굉장히 억울해. 물론 이제 진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사건에 있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지금 일부 밝혀지고 있는데요. 사실 관련해서 최근에 약초 너거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었는데 진범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범이 아닌 자가 지금 또 굉장히 오랫동안 복역을 하고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결국에는 그 새로운 사건,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재심으로 진행돼가지고 진범이 밝혀서 진범은 이번에 15년 선고가 됐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진범으로 불렸던 억울한 피해자는 결국엔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생각해보면 엄궁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떤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서 재심 청구를 통해가지고 뭔가 진범이 밝혀지는 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변론을 맡았던 그 사건까지 포함해서 5건입니다. 또 시대의 그 흐름을 그대로 단적으로 증거를 했던 대변하는 최고의 사진 석 장을 문 대통령이 뽑았었는데요. 폐지 줍는 어르신, 이 사진 앞에 문 대통령이 문득 멈춰 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사당역 인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에 갑작스럽게 포부가 내렸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저도 좀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고 그런 의미로 이제 관리팀까지 한 건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 찍힌 사진. 왜 이 사진을 꼽았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 사진을 보면서 먹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줍는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측면들을 봤을 거고요. 저게 이제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내리면서 결국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숨을 내쉬게 되는 저런 모습을 보게 되고 저 당시에 저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저 노인이 사실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보도를 통해서 기자에게 연락을 통해서 결국 가족을 찾게 이르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 이 치매 없는 국가를 또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과 맞닿아 있는 측면들도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폐지에 대한 가격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죠. 노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실 저 사진 앞에 서면은 먹먹한 심정을 감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폐지 줍는 노인의 고단함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은 모습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났다고 하면서 또 본인이 이게 그 치매 실종 신고됐던 분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치매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절실히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국민건강으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늘리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그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비판들도 있긴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 치매 부분은요. 사실 굉장히 좀 효과가 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가 있냐면 치매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치매에 대해서 어떤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치매로 인한 어떤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케어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를 그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시켜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적인 어떤 치매를 관리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30년도에 치매가 굉장히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치매를 국가 책임으로 보고 이거에 대한 확대를 넓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까지도 본인의 고뇌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네. 저거 가득 채우고요. 저거 네. 팔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얼마 2,000원입니다. 그리고 아. 야쿠르트 하나로 하루 때우십니다. 그런데 음. 저 파지 줍다가 절도죄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법의 잣대는 저 사람들의 심정에서 좀 보호하고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아카에 네.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좀 인식표시 이런 것 좀 붙여줬으면 합니다. 네. 저 정도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주저앉은 어르신 모습을 봤던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이 충칭 임시정부 사진 앞에서도요, 서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외롭게 달리는 선수를 응원하는 북한 코치진 사진까지요. 100마디 말 이상의 대변을 하는 이 시대의 증언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충칭 임시정부 있는 그 앞에 계단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서 가슴이 좀 먹먹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임시정부 하면은 상해 임시정부만 보통 떠올립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계속 일본군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쫓겨다니기 시작하면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 쫓겨다니면서 한 곳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게 충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기억한 그 임시정부하고 다른 계속 그 고난을 겪었던 임시정부를 충칭 임시정부가 또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그렇게 힘들게 떠돌면서 그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그 계단에서 임시정부 인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 충칭 중국 이제 국빈 방문했을 때 충칭 임시정부 가서 똑같은 장면을 찍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을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서명했던 문 대통령의 장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